할머니들한테 또 하나 그 놀라운 사실은 이 공장에서 당시 불려졌던 구전 노래를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구전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. 떠나자 떠나자 어서 떠나자. 이 악마 같은 공장에서 어서 떠나자. 그 뒤로 쭉 이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구전 노래의 첫마디가 여기서 떠나자 어서 떠나자 이 악마 같은 곳에서 어서 떠나자 이 가사였었을까? 13살짜리 12살짜리 아이들한테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었길래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 장소로 기억되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신세한탄하면서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면서 그 노래를 불렀었을까?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모두 다 상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곳이 품고 있었던 당시의 기억들, 집단적인 경험들, 당시 30년대, 40년대 이 공간에서 있었던 여러 무수한 일들, 이것 잊어서는 안 되겠다.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. 네. 벌써 광복 7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으면서도 그 할머니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나주에 사시는 그 한휴임 할머니의 경우에는 이 공장에서 한쪽 눈을 실명하신 분도 계십니다. 작업 중에 다치셔가지고 어느 날 해방이 돼서 이제 고향에 온 기억들을 얘기를 하는데 장흥의 한스님 할머니는 갑자기 주변이 웅성웅성하면서 얼떨결에 사람들 따라서 나오게 됐는데 공장 문을 확 열어준 것도 아니고 어렵게 누가 받치고 해서 울타리를 넘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공장을 나왔지만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걸어서 우선 공장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 이렇게 왔는데 어느 만큼 걸어오다 보니까 태극기가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말이 해방이 됐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올 수 있는 방법이 걸어서밖에 없어서 걸어서 그 사흘을 걸어서 장흥 고향까지 오게 됐는데 도중에 이제 걷다가 배고프면 주변의 마을로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그랬느냐고 하면서 없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밥이라도 흔쾌히 먹여주고 없는 밥이지만 여기서 자고 가거라 라고 하면서 내 딸같이 그렇게 다들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장흥까지 오게 됐었고 이 아이들이 해방 후에 나오면서 나 안 준 월급 주시오 하면서 공장 관리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 관리자는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통장이 있어가지고 은행 가서 내 밀린 월급 받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은 성인으로 내가 원해서 어디 직장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왔던 아직도 철부지에 불과한 12살, 13살짜리 아이, 9살짜리 아이였기 때문에 못 받은 월급 챙겨가지고 나 고향에 가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엄마, 아버지 얼굴 보고 내 동생들 보고 집에 갈 것이 급하지 이 월급 챙겨가지고 내가 고향에 하루 이틀 늦더라도 공장장을 만나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. 꼬마들인데. 그리고 그걸 월급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. 그래서 인구만품 없이 고향에들 왔던 것입니다.
일제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고, 일본이 벌인 전쟁에 누군가는 동원돼서 희생을 당했습니다. 누군가는 뭐 남태평양, 뭐 중국,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또는 일본까지 끌려가서 남이 벌인 전쟁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, 또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오신 분도 뭐 있었고, 지금도 행방불명인 채 언제 사망했고 언제 죽었는지조차 없어서 제삿날이 분명치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외로 끌려가신 분도 많지만 압도적으로 국내 동원이 많았습니다. 해외로 끌려간 사람보다도 국내 동원이 훨씬 많았는데, 국내외를 망라하면 내가 동원이 한 번만 된 것이 아니라 두 번 가기도 하고 세 번 가기도 하고, 또 아버지 대신 또 내가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복 동원까지를 포함해서 학계에서는 약 780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당시 일제 때의 인구가 지금 한반도 뭐 7,500만 얘기를 하지만 당시는 뭐 2,500만 정도였습니다. 그러니까 2,500만 중에서 750만 명이 중복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제와 협력하지 않는 한 누군가는 다 그 일제에 의해서 그 공추루 개념으로 인력 동원이 됐다,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국내 동원 피해자들은 지금 아무런 보상이나 또 제도적인 뭐 지원에서도 뭐 소외되어 있습니다. 워낙 그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국외로 동원되신 분들만 일정한 조치를 뭐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, 국내로 동원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. 물론 이렇게 일제의 인력 수탈을 당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것들은 전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.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, 또는 또 그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진상을 규명하고 법정을 배상해야 될 원초적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만, 이제 우리 정부도 이 피해자들에 대한 그 책임에서 무관하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국외로 동원되신 분들에 대해서 그 현지에서 사망한 또는 그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일시금으로 2천만 원의 그 지원금, 위로금을 좀 지급을 했었고, 지금 현재 그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는 매년 연초에 그 일시적으로 80만 원의 의료 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2021년 1월 기준으로 국외로 동원되셔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불과 2,40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. 그분들 역시 이제 90대 중반에 이르러서 지금 한 해 1,000명 안팎으로 돌아가고 계시는데, 몇 년 안 돼서 이분들 역시 이제 우리와 뵙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.